새 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박승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에서는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좀 더 주목하는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과연 미증시와 같은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오늘 또 점검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자, 먼저 새 남자의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호 전문가 코스피 1950포인트는 매수 구간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박수영 전문가 코스피 PER 8.27, 코스닥 20일 지지 확인. 최수창 전문가 중국 증시의 반등 연속성 주목. 자,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최수창 전문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중국 증시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전문가는 지금 기술적으로 종목들을 좀 많이 보고 있고, 박승희 전문가님은 또 PER 8.27배를 또 제시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코스닥 21선 지지, 그리고 코스피 PER 8.27.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전일에 보게 되면 국내 증시가 소위 말하면 이제 기술적 지표상 1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1962포인트를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려스러운 그 지수대를 좀 붕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서 또다시 또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서 키플러스 사태와 함께 뭐 국내 증시가 좀 소위 말하면서 그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어제 종가를 보게 되면 1960 이 구간은 12개월 예상 PER 퍼벳으로 따지면 약 8.27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11배수가 넘는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에 국내 증시는 뭐 국제적인 변수도 있고 국내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증시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로 봤을 때는 소위 말해 12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가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겠으나 오히려 그쪽은 언더 슈팅 구간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료에서 보게 되면 이제 세 가지 그림을 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맨 위쪽에 그 좌측 측면은 이제 월봉 차트의 흐름입니다. 1월 달에 저점이 1930포인트였고 2월 달에 저점이 1928포인트였는데 이렇게 보면 20월선 빨간 선을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20월선이 지지를 하는 모습이 2개월 연속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혹 악재가 좀 다시 한번 출현을 좀 하게 된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20월선이 한 1924포인트이기 때문에 하방은 열어놓되 오히려 그 구간은 저점 매수 구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어떤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주봉상에서도 나타나는 측면을 보게 되면 그 60월선이 뭐 1945, 그러니까 1900 소위 말해서 60포인트에서 30포인트 구간은 뭐 그 언더 슈팅 구간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1900 이 추세대 하단,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저 추세대 하단에 잠깐 좀 이탈을 했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다시 추세대 위로 올려놓으면 그건 추세 이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보고서 보통 이제 그 판단을 하거나 하는데 보통 3일째 된 때는 방향성이 좀 많이 나오거나 하거든요. 3일 이상이 지났을 땐. 그래서 만약에 좀 120일 이탈을 했다 하더라도 3일 이내에 다시 한번 121선 위에 올라간다면 여전히 뭐 기존 추세 유지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저인일 날 외국인들이 한 700억대 어제는 이제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556포인트라는 고점을 찍고 나서 특별한 방향성을 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즉 3월달 이제 월봉이 만들어지는 이제 구간이 다음 주면 월봉이 만들어지는데 2월달에 한 6% 넘게 상승하고 나서 3월달에는 조금 쉬는 어떤 구간인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힘의 압축 구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이유는 3월 달에 좀 양봉이 출현되게 되면 오히려 4월 달도 강세 유지를 좀 볼 수 있다. 즉, 3월 달에 지금 고점권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움직임이 고점권에서 위아래 그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구간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이 훼손이 되지 않는다면 약 한 540포인트만 훼손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뭐 그 4년치의 박스권 상단에서
돌파 가능성에 대한 무게를 더 두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만큼 양시장 모두 지금 현재 더 밀리게 된다면 뭐 매수의 기회고 이 지지선은 지켜지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신데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뭐 키프로스나 북한 관련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강세장을 막을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다라는 판단이신 거죠. 그렇죠. 키프로스는 워낙 규모가 좀 아까도 말씀하신 것 작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를 뭐 한 이틀 동안 하루 이틀 동안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뭐 뒤흔들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단순히 이제 국내적으로는 북한발 리스크가 아직까지 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해서 강한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또 뭐 해커 문제가 좀 불거졌는데 그것 때문에 장 막판에 좀 밀려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2009년도 7월 달이나 2011년도 4월 달 보더라도 시장에 크게 악영향을 미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도 해외 증시의 상승과 함께 반등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의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죠. 새 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이재우 전문가 코스피 업,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바카라의 관심, IT 부품주의 반등을 체크해보자라는 시각입니다. 박수영 전문가 코스피 업,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제약과 유헬스케어 중심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자라는 의견입니다. 최수창 전문가 코스피 업, 코스닥 다운을 예상했습니다. 수출주는 저가 매수를, 코스닥은 기간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라는 시각입니다. 자, 세 전문가가 코스피는 모두 업을 예상했습니다. 미증시와 같은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 시장을 최수창 전문가님만 좀 부정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두 전문가는 코스닥 업을 예상을 했습니다. 자, 박소연 전문가님, 오늘 시장 상당히 밝게 보고 계시나 봐요. 지금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을 그럼 예상을 해주고 계시는 건데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보였다는 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악성 매물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반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영향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제 음봉을 좀 내리는 어떤 흐름이 좀 나왔는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흐름이 아니겠는가 코스피에서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의 현 위치를 보게 되면 121선 그 하단에서 121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양상인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해서 바로 이제 치고서 60일과 20일 위에 있는 지지선을 돌파하겠느냐 여부는 당장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으나 121선을 쉽게 깨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금액대로 봤을 때 한 135만 원대. 3일 전에 그 저점이 134만 원이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121선에 대한 지지가 충분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당분간 금액적으로 보면 약 한 오늘 이제 회복이 되겠느냐, 149만 원이 회복이 되겠느냐의 관건이겠습니다만 135만 원과 149만 원대의 오늘과 내일 정도 흐름이 나타나는 후에 그 다음 주에 상승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삼성전자의 121선 지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거기에 따라서 그 코스피 지수도 역시 이제 방향이 하락에서 좀 상승을 좀 전환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그 갤럭시 S4를 그 발표 이후에 사실 주가가 힘이 없었거든요. 역시 뭐 IT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는데 그렇다면 뭐 바이오 종목들하고 여전히 그다음에 이제 IT 부품주들 스마트 기기 이런 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어제 이 전산 마비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밀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장 초반에 얼마나 복원이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자, 그러면 종목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새 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을 보겠습니다. 종목들 보여주시죠. 이재우 전문가 SBS 콘텐츠 허브, 루트로닉, JCL을 봤습니다. 박수영 전문가 테라세미콘, 덕산 하이메탈, 시젠을 제시했습니다. 최수창 전문가 LG이노텍, SL, 성우 하이텍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최수창 전문가는 IT와 자동차 쪽으로, 그리고 이재우 전문가는 시각의 변화가 별로 없는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박수영 전문가의 종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전문가님, 반도체, 바이오 이쪽을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최근에 그 주가가 이제 스마트 기기 관련주들은 이제 추세를 다시 회복하는 소위 말하는 21선이 회복되거나
오일선이 좀 안착을 하게 되면 여전히 뭐 관심을 가질 섹터는 2분기에도 역시 그 IT 부품주 중에서 스마트 기기 관련주이다. 근데 추세가 좀 훼손되는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쪽은 뭐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모레드와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 이제 그 시장에서 조금씩 부각이 좀 되고 흐름이 좀 개선되는 어떤 모양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작년 11월까지 추세 하락을 좀 보이다가 최근에 반등을 좀 보이면서 기술적으로 최근에 거래량도 좀 제법 증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동평균선도 역시 골드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단기적으로 정배열 구간에 좀 들어가는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저점 구간에서는 역시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서 반도체 장비 이제 그 종목들을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화이트 OLED와 관련된 성장성이 좀 부각되는 이런 종목군들, 특히 수급적으로 기관들이 좀 계속 팔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좀 계속 좀 매수로 좀 대응하고 있어서 추세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바이오 종목이 약간 종목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시젠 같은 경우에 그 부상자 권리락 이후에 주가는 다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재회복 재위치를 좀 찾았고, 최근 거래량도 점진한 후에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추세가 좀 바뀌는 흐름이 좀 나와서 이런 종목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한 종목 추천을 해주시죠. 네, 아까 잠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 AMOLED 수혜와 확대와 관련된 수혜가 좀 예상되는 덕산 하이메탈, 뭐 삼성전자 AMOLED에 대한 그 직접적인 수혜가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화이트 OLED 그 성장과 함께 역시 덕산 하이메탈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올해 일단 예상이긴 합니다만 영업이익이 작년도보다 한 21% 증가한 507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실적과 그다음에 성장성이 좀 겸비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차트상으로도 우상향했던 패턴이 잠깐 좀 눌릴 가능성은 없지 않아 좀 있어 보입니다. 21선까지. 눌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되 현재로서는 기존 추세 좀 눌리는 관점에서 좀 매수에 좀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한 27,500원 정도 선, 그러니까 20일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 27,500원 정도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고, 목표가는 이제 최고점이 동종목이 32,200원이 과거 최고점인데 살짝 넘어가는 한 33,000원 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세가 이제 이탈하는 시점은 제가 봤을 때 최근에 그 2월 중순 이후에 저점 구간이 약 한 25,000원 중반대였습니다. 그럼 이 구간, 즉 25,000원대 중반은 지지가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했기 때문에 추세 이탈은 25,000원이 좀 깨졌을 때는 추세 이탈이라고 좀 보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25,0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아주 예쁘게 우상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좀 수급도 외국인 투자가들 중심으로 많이 개선된 그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종목이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추천주 덕산 하이메탈까지 살펴봤습니다. 목표주가 33,000원, 손절가격 25,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박시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을 보겠습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